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고조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65,384달러. 지금 시간은 9월 27일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라인이 20주 이평선인데요. 여기를 지지로 확인해주고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만 안착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자리 잡고 그 다음 단계를 노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달려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후끈 달아오르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아닐까.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최고은행의 1,420억 달러 자본 투자 검토, 여러 대형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주입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중국 지급 준비율 인하 190조% 경기 살린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인 완화 정책이 지금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신규 재정 자극책의 일환으로 2,840억 달러의 국가 부채 발행, 재원 일부 재정 지원 조치는 이번 주 초에 공개될 수 있음. 자, 중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돈을 찍어낸다고 중국 경제가 갑자기 막 활성화되면서 살아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필연적인 선택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치보다도 살짝 높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포장된 수치이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11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입니다. 0.25% 인하가 51.2%, 0.5%를 다시 한번,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48.8%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0.5%가 더 높았는데요. GDP가 높게 발표되면서 0.25 쪽으로 살짝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빨리 내리느냐, 이런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필연적입니다. 자,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GDP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준다면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린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달에 발표할 9월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떻게 될까? 트루플레이션에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월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 부분이 9월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8월에 비교하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추세가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에 반영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규모 글로벌 완화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M2 머니 서플라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M2 머니 서플라이, 글로벌 유동성과 투자 자산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른쪽부터 국채는 44.6%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는 68.1%의 상관성. 자, 우리들의 비트코인은 83.2%. 83.2%는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움직인다.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통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드 자산의 대표는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떡상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떡상한다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미국의 정치권으로 날아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블록체인에서 미국이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원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수요일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연설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블록체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만은 아니고 AI,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그리고 다른 기술들, 이런 혁신 기술을 우리는 지원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돈 싸들고 후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CNBC에 나와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게리 겐슬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을 사용하면 기업 계정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뭐야, 페이팔에서는 벌써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개인 계정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 계정, 사업하는 사람들도 암호화폐로 받은 다음 그걸 옮길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2020년에 대불장의 신호탄을 쏴준 게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에서 코인 거래하게 해준다. 이 소식에 기존 금융에서도 코인을 인정하네 하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이번에도 페이팔이 물꼬를 좀 터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입니다. 블랙록이 9,3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가 7,400만 달러, 비트와이즈 5천만 달러, 아크인베스트가 1억 1,300만 달러. 오늘 MVP인데요. 다른 친구들도 매우 잘해주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7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 성적이 3억 6,500만 달러 순유입. 오랜만에 보는 대규모 순유입인데요.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지 않나? 자, 그런데 블랙록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봐야 됩니다. 블랙록이 잠잠하다가 며칠 전부터 크게 자금을 유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블랙록. 이더리움 성적입니다. 블랙록이 1,5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도 1,50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3,6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제로. 10만 달러 순유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유입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제는 코스모스 소식입니다. 코스모스에서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스모 버스 2024. 두바이에서 개최가 되고요. 10월 21일에서 27일까지. 솔라나에서의 브레이크 포인트와 같은 코스모스에서는 코스모 버스 이런 행사인 겁니다. 그동안 코스모스 생태계가 잠잠했는데 아마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뭔가 발표하려고 이때 몰아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괜히 미리 발표해버리면 약발이 안 받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불장 막 진입하면서 빵빵빵 터뜨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모스 생태계 코인들 좋은 모습 기대해봅니다. 자,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제로 간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놈은 바로 해고야! 라고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허수아비인지 이 사람 부하 직원들이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대형은행 JP모건, 비트코인에 큰 손을 뻗다. JP모건은 개인 자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비트코인 펀드를, 여러분,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제이미 다이먼은 핫바지인가요? 비트코인은 사기 중에 사기인데 제로 가야 되는데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품인데 고객들한테 제공한다니.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보나마나 나는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이 하도 쫄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세력들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BNY 멜론이란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승인받았습니다. 희소식이죠? 호재인데 이제 은행이, 이런 대형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얼마 전에 이 SEC가 SAB-121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수탁 서비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뒤집겠다고 그냥 하원에서 열심히 싸워서 투표해서 통과시켰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은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BNY 멜론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을 수탁하는 만큼 현금을 똑같이 맞춰서 보유해야 된다. 이게 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돈을 가져다가 이걸 맞추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BNY 멜론은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가 모두 다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 케이스별로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율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커스터디아 뱅크라고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쫄라도 못하게 했는데 이런 대형은행들, 게리 겐슬러의 친구들은 슬쩍 뒤로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게리 겐슬러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금융 세력들, 거대 금융 세력들은 시장을 눌러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BNY, 멜론, JP모건 그리고 블랙록 기타 많은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쓸어가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인들의 실속을 챙기고 있다. 자,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할까요? 비트코인을 열심히 사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